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뉴스는 그냥 파업 막혔네, 다행이네 이 정도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 리스크는 일단 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생산 차질 우려가 줄었고 반도체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도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합의의 진짜 핵심은 파업이 막혔다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느냐에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까지 합치면 사업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크게 벌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직원 보상으로도 연결되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비용 구조, 직원 보상, 주주 가치, 반도체 투자 여력,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전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숫자는 성과급 규모입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강한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6억 원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자 사업부 직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직원 1명이 6억 원을 받는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부분에 먼저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할 것이고 누군가는 주주 입장에서 불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보상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반도체 부문의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기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과급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때는 비용 부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더 중요한 건 성과급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배분하고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기로 했지만 그 적용은 1년간 미뤄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돈을 벌었습니다. AI 서버, HBM,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실적 개선 기대를 받는 곳입니다. 반대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 회복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돈을 번 곳에 더 많이 보상해야 조직의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노조는 반대로 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직 안에서 보상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내부 위화감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난 결과입니다. 성과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고 조직 전체에 대한 공통 보상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에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는 장비만 좋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요를 아는 사람, 공정 흐름을 아는 사람, 고객사 대응을 해본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같은 영역으로 갈수록 인력의 숙련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지금은 중국 메모리 기업들도 따라오고 있고 미국과 대만도 반도체 인재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내부 인력의 불만을 방치하면 단순히 분위기가 나빠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질 수 있고 조직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고객사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급 합의는 직원 달래기만이 아닙니다. HBM 골든타임에서 삼성전자가 내부 전력을 다시 묶어두는 작업으로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번 성과급은 현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는 전액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정의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바로 주는 방식이면 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이 바로 커집니다. 자사주로 지급하면 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묶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잘 돼야 직원이 받은 보상의 가치도 커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이면서 보상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꽤 좋은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사주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기존 주주 가치에 부담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 보상 구조가 계속 반복될 경우 주주 환원과 직원 보상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주입니다. 개인 주주가 많고 외국인과 연기금도 중요하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느냐는 주가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게 이 제도가 10년간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 부문이 높은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해야 하고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야 성과급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무조건 매년 주는 고정비가 아니라 반도체 부문이 실제로 돈을 벌어야 작동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과가 나야 보상한다는 원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시장의 기대치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보상 구조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반도체에서 그만큼 벌 자신이 있다는 건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노사 갈등을 봉합한 동시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숫자의 기준을 더 높여놓은 면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약속보다 결과를 봅니다. 합의는 좋은데 그 다음 분기 실적과 HBM 성과가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HBM 때문입니다. AI 서버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고성능 메모리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들이 보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납기입니다. 수율입니다. 품질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총파업으로 생산 차질 우려를 키웠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 회사에 큰 물량을 맡겨도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로 최악의 생산 차질 리스크는 일단 줄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장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HBM에서 실제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나? 파운드리 적자는 줄어들 수 있나? AI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나? 노사 리스크가 줄었다면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추격하는 겁니다. 이번 합의는 분명 안도감을 줍니다. 총파업 리스크가 줄었고 생산 차질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바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가 무난히 통과되는지, 자사주 지급 구조에 대해 주주 반발이 커지지 않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방어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이걸 봅니다. 뉴스는 시작입니다. 수급이 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기사 한 줄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관이 어떤 구간에서 받아주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재, HBM 밸류체인까지 돈이 같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삼성전자 내부 문제로만 보면 단쪽짜리입니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한국 대기업들의 보상 구조에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짜리 특별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다른 대기업 노사 협상에서도 성과가 나면 더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실적 조건, 자사주 지급, 매각 제한 같은 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기업 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직원 보상으로 가는지, 주주 환원으로 가는지, 설비 투자로 가는지, 인수합병이나 연구개발로 가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주주에게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주가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뉴스가 단순히 직원 보상 뉴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분명 큰 불을 끈 뉴스입니다. 총파업 리스크가 줄었고 생산 차질 우려도 완화됐고 HBM 골든타임에서 내부 불확실성을 통제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성과급 10.5%,
기존 제도 포함 최대 12%, 자사주 지급, 사업부별 배분, 10년 유지 조건. 이 구조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용 구조, 직원 보상, 주주 가치,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경쟁력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파업이라는 큰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숫자를 볼 겁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HBM에서 성과가 나오는지, 자사주 지급이 주주 가치에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지금은 이 흐름을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본대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성과급 뉴스 하나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 문제를 단순한 노사 합의가 아니라 돈의 배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 직원 보상으로 가는지, 주주 환원으로 가는지, 설비 투자로 가는지, 그리고 다음 성장 산업으로 어떻게 번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삼성전자가 올랐느냐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시장은 늘 순서가 있습니다. 돈은 아무데나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큰 명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출발점이 반도체입니다. AI 서버, HBM,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까지 연결되면서 반도체가 먼저 시장의 중심에 섰고 그 다음 돈은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천천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짝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파업이다, 주주 반발이다, 비용 부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손이 멈춥니다. 그런데요, 극적 합의 뉴스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악재 끝난 거 아니야? 성과급 줄 정도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늦게 따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이 한 번 지나간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과급 뉴스 이후 큰 돈이 다시 반도체로 들어오는지, HBM,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AI 서버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뉴스 제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단기 소음인지, 진짜 구조 변화인지, 그리고 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왜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자동차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붙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차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지표 사용 설명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진짜 중요한 건 뉴스의 크기가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방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